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는데요.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영화 기생충으로 알아본 빈부격차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네, 정말 칸 화제입니다. 국제영화제의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대단한 화제가 성과죠. 모았고, 자 5월 30일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 2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아주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지만요, 좀 아쉬운데 자 영화 내용을 보면 이게 사회 양극화가 주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세요? 주변 분들에게 자세히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사실 영화를 보다가 때로는 웃다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다. 또 어떨 때는 화가 난다. 이런 것처럼 일종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영화다. 이런 관객평이 많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현실 그런 거를 잘 반영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두 분을 포함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자제하도록 하고요. 보셨군요. 네, 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 좀 기반이 된 영화라서 그런지 보고 나서 기분이 좀 씁쓸했다, 착잡했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랬고요. 이런 심리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기생충 자체가 이게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어떤 계층 간의 갈등 이게 주제잖아요. 예. 그 자체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이제 대비되는 그런 주제가 있죠. 하나는 가난한 동네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기택의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잘 나가는 벤처 기업의 대표인 박사 장래 그런 지상 저택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타나는 거죠. 반지하집 같은 경우는 사실 햇볕이 잘 안 드는 데 반해서 대저택에서는 통유리를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상당히 대비된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대저택까지 가려면 반지하방에서 올라올 때 이 가파른 어떤 계단들이 있잖아요. 네. 계단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극심한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적인 그런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고 착잡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실제로도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좀 심하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인데요,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소득 격차가 크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 태어나야 된다 이런 소위 시각, 금수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평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같은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 그 결과입니다. 한국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동의한다가 39.7%, 약 40% 가까이 되죠. 약간 동의한다가 45.7%. 그럼 이 둘을 합치니까 85.4%가 소득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약 11.9%, 약간 반대는 2.5%, 매우 반대는 0.2%밖에 안 됐습니다.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의 양극화가 문제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게 좀 걱정인데요. 실제로 세계일보가 남녀 중고생 약 4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가정 형편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7.7%의 중고생들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18.8%가 그렇다. 합치면은 이게 56.5%거든요. 절반 이상이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20.7%가 그냥 보통이다. 13.3%는 아니다. 9.5%는 매우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긍정적 이게 그 가정 형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사실 가정 형편은 이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의 인기도를 좌우, 잘 사는 사람의 인기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또 장래 희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니까 최근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이런 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청소년들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래 친구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원인이 부모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만난 애가 있으면 그 집 가정 형편은 어떠냐?
그다음 부모님은 뭘 하시니, 알아보시죠. 직업도 또 이런 거 학력은 어떠냐 이런 걸 예. 물어본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비슷한 계층끼리는 서로 친해지고 좀 잘 못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이걸 배워가지고 잘 못 사는 집안 아이들에 대해서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문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좋을 것 같지만 A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만약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나도 저런 취급을 받겠구나. 배척되겠구나. 예, 일종의 그 공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보다 좀 잘 못 사는 집안을 봤을 때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저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편협된 사고 같은 거를 갖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공포심과 편협된 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을 때 네. 좌절이나 우울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심리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대비가 돼서 네. 가난한 사람들 보기엔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자포자기하게 되거나 절망감을 느끼거나 그러면 우울해지는 상태로 가고 예. 심지어 생활고 때문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가 되게 불평등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뭐 묻지마 범죄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그 문제들은 사회 계층 계급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예. 보사 갈등도 심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익 집단들 간의 어떤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 자체에 대해 정부는 뭐 하느냐 이런 식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쪽으로 이어갈까 봐 염려가 됩니다. 네, 참 빈부격차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생이 아닌 공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 것인지. 상생하는 게 좋겠죠. 상생이요, 예. 근데 글쎄 이게 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날 때부터 너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이런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세수를 보다 사회 인프라라든지 중요한 곳에 기묘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는 거가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또 근로 참여를 할 때 그 기회 자체가 상당히 균등하게 보장하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로장려에 관련된 세제 같은 거 이런 걸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실업수당이라든지 또는 취업 훈련 같은 부분도 또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떠다 보면은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일을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되고 좀 있다가 예. 다시 또 수당을 받고 네. 뭔가 이런 식의 그런 문제- 편법 같은 예, 문제도 것들은 있겠죠. 작용하지 않도록 예.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자나 잘 사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 문화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다. 예.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저 부자를 보면 뭔가 뭐 어떤 그 부정부패하는 거라든지 예. 이렇게 타도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사회도 많이 기여하는 부자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도 함께 동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이 계단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